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건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모 씨가 범행 당일 피해자의 옛 거주지 근처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스토킹 처벌법과 보호조치의 문제점입니다. 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책임 변호사인 송지영 변호사와 이 보호조치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변호사님, 이제 전남 그 주요 도시인 광주에서 활동하시면서 이제 목포나 나주, 순천, 이렇게 이제 이런 주요 도시들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법률이 이제 우리한테 시행이 되게 되면 그게 바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정착까지 상당한 시간이나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만 또 실제 그 제도 적용과 관련돼서는 낯선 부분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게 될 텐데 이 스토킹 처벌법의 규정 적용 또 집행 실무에 대한 어떤 우려나 문제점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종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경범죄 처벌법에서만 이제 의율이 되다가 네네네. 스토킹으로 인해서 살인이나 상해같이 이제 중범죄가 늘어나다 보니 네네. 스토킹 범죄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 때문에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돼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진통구 때 통과가 됐죠. 네. 네. 이 해당 범죄에 신고를 했을 때 응급조치 등의 예방적 조치가 다 존재를 하는데도 네. 결국 작년 신당역 영무원 살인사건까지 발생을 했고 사실상 피해자 보호조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지 않냐. 예.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제가 실제로 스토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 상담해보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듣는 제가 들어도 너무 무서운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네. 일면식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인스타를 통해서 본인의 주거지를 알아냈다. 그리고 퇴근을 했을 때 집 앞에 서서 꽃다발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지속해보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퇴근했는데 저 집 앞에 케이크랑 꽃다발이 있습니다. 아, 네. 누가 보낸지도 모르게 그냥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받아보는 피해자분들이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네. 찾아오시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 법률상 정해져 있는 피해자 조치가 사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네네. 또 이제 경찰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피해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적용례가 많지가 않아서 어느 수사기관에서는 정말 과하게 적용을 시켜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엄청 너는 범죄자니까 와가지고 좀 수사도 해야 되고 너는 피해자한테 미안하다 사과해야 돼 막 이렇게 압박을 주는 경우도 있고 정말 스토킹에 해당하는데도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스토킹이 아닌데요. 네네. 라면서 고소장이나 신고 자체도 안 받아주는 경우도 굉장히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실제 그걸 경험해 보시고 하는 내용들 이제 설명해 주실 텐데 금방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스토킹 처벌법이 있었지만 작년에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은 전형적인 스토킹 살인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네.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건지 이 부분에서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회사 입사 동기인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스토킹을 하면서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피해자가 2차례에 걸쳐서 가해자를 고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가해자는 성폭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저희가 그렇게 성폭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폭법 위반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그리고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으로 이제 각 기소가 돼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당시에 처음에 이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었고 그래서 이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던 중에 가해자가 이 검찰로부터 9년 구형을 받고 예. 선고 직전에 이 피해자한테 앙심을 품고 예. 오랜 기간 동안 계획을 해서 예. 같이 회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근무하는지 언제 몇 시에 어디를 순찰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야간에 홀로 피해자가 여성 화장실 등 순찰을 도는 걸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뒤따라가서 흉기로 찔러서 살해를 한 사건입니다. 네네. 자, 가해자를 피해자가 2번이나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번 고소했는데 또 피해가 별도로 또 생기니까 한 번 더 한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어떤 사건을 예방하지 못하고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상황을 결국 맞이하게 된 거죠. 스토킹 처벌법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건지 좀 짚어주시죠. 스토킹 행위 신고 자체가 들어오면은 네네. 사법 경찰 관리는 즉각적으로 현장에 출동을 해서 네. 스토킹 행위 제지하고 예. 너 처벌받을 수 있다 경고하고 예. 피해자와 그 행위자와 분리를 하고 범죄 수사를 하게 되어 있고 네. 피해자한테 긴급 응급 조치나 잠정 절차 설명해주고 어찌 필요한지 이런 예. 거 물어보고 피해자 동의를 받아서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으로 이제 인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지속적이나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요청에 따라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예.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이제 예. 뭐 전화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는데 네네. 이거는 추후에 검사를 통해서 사후 승인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검사는 이 스토킹 범죄가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이제 법원에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이제 서면 경고를 한달지 예. 똑같이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 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예. 이제 더 나아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 유치까지는 굉장히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기간이 1개월로 정해져 있고 네네. 나머지는 2개월 기간 그리고 추후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2차례 정도 각 2개월 정도 예.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신당역 살인 사건에 관련돼서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제 놓쳤을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인지 이 보호 조치 관련돼서 실무적으로 발생되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해보면은 처음에 이제 신고를 하면은 현장 출동해서 뭐 피해자 분리하고 스토킹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지 경고 조치까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그렇듯 예. 추후에 또다시 이 범행이 발생을 했을 때의 이야기인데 네. 결국 이 피해자들은 한 번 경찰에 신고를 해서 조치를 받았는데도 또 네. 재범이 있는 경우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피해자들이 느끼기에는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이런 피해를 당하는 거 아니냐. 네. 경찰을 못 믿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네. 실제로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들이 예. 경찰의 도움을 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2022년 하반기에 예. 조사된 이제 통계에 따르면은 네네. 별다른 조치를 취해줄 것 같지가 않다는 답변이 27.6%로 제일 많았고 예. 그 외에 경찰이 심각하게 여길 것 같지 않다. 과거에 신고를 했었었는데 소용이 없었다. 이런 답변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하고 나서 법 시행 이후 한 1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조사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뭐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군요. 사실 상담을 해보면 피해자들이 분명히 자기가 스토킹을 당해서 신고를 하며 네.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제 피해자의 진술도 듣지만 이 가해자의 행위자의 이야기도 듣거든요. 네네. 분명 나와서 이거는 스토킹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이 얼마 되지가 않다 보니까 예. 이제 경찰들이 적용을 할 때에 이 적용례가 뚜렷하게 있지가 않거든요. 뭐 네. 1회, 2회 이런 모호한 규정에 따라서 각각의 해석이 따르고 그러면 이 다른 해석에 따라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까지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